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치와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김치와 고추장 공통점이 딱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매운맛.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매운맛을 좋아하는 걸까요? 고추마니아. 자,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오늘 고추마니아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 씨하고 김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유진 씨는 매운 거 잘 못 드실 것 같고 우리 현병수 씨는 매운 거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아하죠. 엄청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매운 음식이라기보다도 네. 고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들 낳고 나서 고추가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 또 뭐예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낳고 아들이 고추 걸어놨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또 등줄에. 고추 참치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뭐 그런데 이 청양고추를 딱 썰어 넣고 얼큰한 국물에 딱 해갖고 땀을 한 바가지 이렇게 쫙 흘리면요, 그거처럼 굉장히 개운한 게 없거든요. 개운하죠. 사우나 하는 네. 것보다 더 개운할 수 있어요. 그럼요. 고추가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우리 유진 입맛 씨는 없을 때 풋고추를 찍어 먹으면 입맛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고추 정말 좋은 채소죠. 오, 그럼 유진 씨는 매운 고추도 잘 드세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요. 저는 찬밥에 오이고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오이고추. 네. 그럴 거면 오이를 먹어요. 뭐하러 고추를 먹어요? 오이랑 고추랑 합쳐진 그 맛이 고추는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매워야 고추예요. 이 여자가 지금 매운맛을 못 봐서 그러는데 아직은 님 어려서 뭘 먹을지 몰라요. 오이고추 맛있거든요. 오이를 먹으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아니, 오프닝 오이고추도 맛있는 맛있어요. 있어요. 예. 자, 그만 싸우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내용은 이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채소, 고추 이야기 풀어볼 건데요. 우리 현병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매운맛이 살아있어야 좋은 고추인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맛있는 정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신 후에 고추 더 맛있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물 고추에 대한 얘기를 쉽게 그리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맵기에 따른 영양분의 변화, 다양한 고추 요리 등 맛있고 흥미로운 얘기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청양 그때 우리 먹어봤잖아요. 엄청나게 맵잖아요. 근데 이게 매운 게 또 이게 몸에도 좋다고 소문이 났고, 솔직히 이게 매워야 고추죠. 안 매우면요, 이건 뭐 오이죠. 먼저 영양가 있는 고추 골라내는 팁을 드립니다. 고추 매운 게 더 영양가 있다? 아니다. 안 매운 것도 영양은 충분하다? 아이쿠, 정답 궁금하시죠? 빨리 만나보러 가실까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매운맛의 대명사 고추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이런 주제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고추 안 드시는 분들은 채널 돌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따지고 보면 고추 안 먹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째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양념장 같은 거나 찌개 안에 들어있는 거 먹는 거, 심지어 고춧가루 먹는 것도 고추 먹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고추라고 해가지고 색깔 내는 데까지 그런 고추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조금씩 고추 드시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또 뭐가 오랜만에. 나와요? 예. 그동안 이제 주부병수 캐릭터를 약간 좀 갖고 있다가 요즘 먹는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 캐릭터가 약간 돋보이지도 않았고 살짝 없어졌나 했는데, 오늘 또 이 고추 얘기, 제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제가 나왔어요. 저는 약간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입니다. 약간 네. 지금 엉덩이 약간 들썩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마음이 약간 지금 약간 떠 있는데. 예. 네, 보입니다. 네. 그래요. 요즘 그 종류가 고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종류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품종 개발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영양을 흡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운 것과 안 매운 것의 차이는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청양 지역의 특산물이 뭡니까? 청양고추. 청양고추. 아닙니까? 같이 네. 얼마 전에 우리 청양 갔다 왔잖아요. 네, 행사 그렇죠. 행사 갔다 왔죠. 좀 저렴하게 좀 갔다 왔는데, 그거 이제 청양 그때 우리 먹어봤잖아요. 엄청나게 맵잖아요. 근데 이게 매운 게 또 이게 몸에도 좋다고 소문이 났고, 솔직히 이게 매워야 고추죠. 안 매우면요, 이건 뭐 오이죠. 안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 또 논리가 어딨어요. 그럼 빨갛고 안 매우면 당근이게요? 토마토, 당근. 그렇죠. 정확하네요. 아, 예. 진짜 또 억지를 부리시는데요. 네. 안 매운 고추 안에도 영양은 많아요. 아니면 그렇게 품종 개량을 하고 상품으로 출시를 괜히 하겠어요? 하겠어요.
나 같으면 하겠어요. 아, 또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각을 제대로 세워주셨는데 좋습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현병수 씨는 매운 게 영양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유진 씨는 안 매운 게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영양 흡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어떤 의견이 더 맞는 말일까요? 제 의견이 아마 맞는 말이겠죠. 저는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만 오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요,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지금 속이요, 아주 뒤집어지고 막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주부병수가 취재해온 매운 것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의 명품 음식 김치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빔밥에도, 남녀노소 간식으로 사랑받는 떡볶이에도 꼭 들어가는 고추. 매운맛에 홀딱 빠진 대한민국. 밥상을 물들인 고추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이곳은 서울 신천에 위치한 한 냉면집. 겨울의 문턱에도 냉면을 먹기 위해 멀리서 온 손님들로 북적한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데리고 와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맨날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3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대박 냉면집의 비결이 있었으니 바로 넣으면 넣을수록 눈물 콧물 쏙 빼놓는다는 매운맛의 절정, 다진 양념. 진짜 매워요. 진짜 매워, 이거. 진짜 매워요. 매운데 맛이 자꾸 생각나서 자꾸 오게 되네요, 이게.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샘 자극하는 요 다진 양념의 정체는 과연 뭐죠? 이 청양고추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 청양고추를 만드는데 이 콜당 청양고추 구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매운 고추만 골라서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대기 만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숙성시켜서 이 다대기가 나가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넘으면 매운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딱 일주일 동안 숙성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매운맛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하루에 한 700~800g 나가는데요. 하루 700에서 800그릇이 팔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대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이유 궁금합니다. 매운맛의 특징은 이제 통증을 시작이 되면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죠. 그리고 잠시 다른 복잡한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 뇌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면서 엔돌핀이 막 활발하게 생성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분이 상당히 상쾌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팍팍 쌓일 때 가장 먼저 매콤한 음식 생각난 적 많으시죠? 바로 알싸한 매운맛이 시원한 청량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레드올릭에 빠진 대한민국. 요 고추 없이는 못 삽니다. 한국인들의 고추 섭취량은 1인당 연간 약 3.7kg. 세계 최고 수준. 특히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고추. 그 이유는 고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이 한 곳에 모인 채소가 바로 고추입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해서 주변에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즉 이제 에너지를 막 이렇게 소모를 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가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체내의 체지방들을 분해시켜주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오죠. 또 고추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 상당히 풍부해서 야맹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그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에도 좋고 고추 껍질에는 비타민 P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추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캡사이신인데요.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된 캡사이신은 진통제나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연 진통제로 불리는 캡사이신 성분에는 암세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데 이 효소를 죽여서 암세포를 억제시켜주는 바람 억제제 또는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대장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이콜라이 5157균이나 사스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균 작용을 하죠. 또 고추가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이 되어졌을 때 집신 밑에 이제 깔아가지고 발이 시리지 않게 해줬는데 이 캡사이신은 열을 내서 보온 효과를 제공했던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매운맛이 강할수록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고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등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한 성분. 캡사이신이 듬뿍 든 매운 고추일수록 영양이 더 많은 게 아닐까요? 네, 잘 봤습니다. 청양고추 넣고 만든 양념장. 저 양념장으로 냉면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은 최고의 맛일 것 같아요. 없던 입맛도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매운맛은요, 묘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 캡사이신이 몸에 좋다는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이게 소화에 또 도움을 주고요. 또 감기나 기관지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게 지방을 이렇게 분해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가스행 명수 있잖아요. 가스병수. 예, 네. 가스병수. 네. 예, 그 속에 캡사이신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현병수 씨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캡사이신은요, 그 엔돌핀 분비에 도움을 줘서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울증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유진 씨가 그 남자친구랑 이별했을 때 제가 이제 고추장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 것도 다 울지 말고 우울증 예방하자고 이 오빠의 좋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매워서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뭐 매운맛 먹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병수 씨 얘기는 매운 고추는 곧 피로 회복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여기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 한번 보죠. 탄수화물이랑 칼슘도 굉장히 많아요. 풋고추 안에는요. 네. 고추 하나 속에 비타민 C는 감귤의 9배, 사과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풍부합니다. 비타민 그래서- C의 양도 상당하군요. 네, 그래서 하루에 풋고추를 3개만 먹어도 비타민제를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영양 성분들은 안 매운 고추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요, 캡사이신이 또 있고 없고가 고추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니까요.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자, 네. 좋습니다. 또 싸우려고 그래요? 예. 그만 싸우시고, 예, 두 분 만났다면 계속 싸웁니다. 자, 이제, 현병수 씨 거 봤으니까 김유준 씨가 준비해온 내용을 보면은 그 의문이 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캡사이신과 영양 흡수와의 상관관계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저는 최신식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누군가에겐 매운 고추가, 누군가에겐 달콤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운 기준은 과연 뭘까요? 고추의 맛과 영양을 알아보기 전에 매운맛부터 바로잡아야겠죠? 궁금한 판도사 제작진, 고추의 숨겨진 비밀을 따러 농촌진흥청을 찾았는데요. 나를 두고 매운맛을 논하지 마라. 대한민국 최초 매운맛 측정기를 개발한 임종국 연구사님. 매운맛도 다 같은 매운맛이 아니라는 거. 바로 이 측정기 하나면 애매한 매운맛도 깔끔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로 고추의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들이 규격화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합니다. 고춧가루 가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김치나 고추장에 이어서 고춧가루도 매운맛 등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춧가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기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측정기는 단 5초 만에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단 5초면 매운맛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
매운맛을 측정하는 원리 궁금하시죠?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주 성분 캡사이신과 빛을 이용해 매운 정도를 밝혀낸다는데요. 고춧가루에 가시광선이나 근적이선과 같은 빛을 비춰서요. 이때 빛이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서 캡사이신 함량을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된 함량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설정해둔 기준에 따라서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등급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청양고춧가루와 오이고춧가루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먼저 청양고추의 캡사이신 함량을 살펴볼까요? 청양고추의 캡사이신 함량은 1903.2 ppm. 맵지 않다고 알려진 오이고추의 캡사이신 함량은 102.8 ppm이었습니다. 이 측정기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매운맛의 정도에 따른 고춧가루를 등급에 따라서 생산하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운맛의 차이가 고추 속에 든 영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까요? 고추가 맵다고 해서 반드시 영양가가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려면 고추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추의 비밀을 알아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매콤한 향기 솔솔 나는 1,500평 규모의 드넓은 이곳 고추밭에는요. 오직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 고추 개발을 위해 살아온 윤무경 연구관님이 계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추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성격 급한 판도사,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연구관님, 매운 고추일수록 영양이 많은 게 사실인가요? 고추가 맵다고 해서 영양분이 많은 건 아니고요. 고추에 보면 이제 비타민만 보더라도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P,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 다양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가 맵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영양 성분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판도사에서 직접 각각의 고추가 갖고 있는 성분을 분석해봤는데요. 네, 이 기계는 HPLC 옛날에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증진된 기계인데 UPL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분들이 어느 만큼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각 고추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매운 청양고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했고요. 풋고추와 오이고추에는 수분이, 또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고추가 매울수록 영양이 많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뭘까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품종이 한 2,000 품종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조금씩 심고 있는 품종이 한 400 품종 되고, 우리나라 고추 재배 면적의 1% 이상 심는 품종이 한 20품종 되는데요. 고추는 이제 매운 고추부터 이제 순한 고추까지 다양한데, 고추가 맵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절대적으로 많다, 좋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아마도 매운맛이 있는 거하고 단맛 있는 것이 잘 조화된 그런 품종을 심어서 양념 채소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고추가 맵다고 영양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 모양과 맛이 다른 여러 종류의 고추 안에 다양한 영양 성분이 고르게 들어있다는 거. 고추 맵다고 영양이 많거나 안 맵다고 영양이 적은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바로 아셨죠? 네, 잘 봤습니다. 단순 비교, 절대 비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였습니다. 고추마다 각각 들어있는 영양소가 워낙 또 다르고 비율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섭취 방법이나 양, 고추 속의 영양분 함량 등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흡수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병수 씨처럼 극단적으로 매운 게 영양이 더 좋아 이러면 무식한 거죠. 오, 무식하다는, 야 게이지 확 올라가다. 어디 방송하다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몇 번 듣긴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적은 없네요. 야, 매운 거 없나요? 확 땡기는데요. 캡사이신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게이지 올라가는데, 아니 근데 보신 것처럼 캡사이신의 함량이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이게 100ppm 미만인 것도 있고 반면에 청양고추는 2000에 달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캡사이신이 가득 든 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무식하다고 하니까 성질이 확 나네요. 매운 게 막 땡기네요. 네, 매운 게 네, 좋다. 근데 캡사이신이 거의 없는 오이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수분이나 비타민이 더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영양소들 함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매운 고추를 많이 먹게 됐을 때 속을 버린다든가, 네. 매우니까 밥을 또 많이 먹게 돼서 살이 찐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구분은 좀 해왔네요. 그럼요. 아무튼 뭐 그런 이유들도 있고 뭐 매운 것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화면에서 본 우리 매운맛 측정기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가장 맛있게 매운 정도로 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고춧가루를 출시하면 굉장히 판매량이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요, 매운 거 잘 못 먹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맵기를 조절한 음식을 수출하면 한식의 세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예. 있겠죠. 이거 사업 아이템인데요. 이거. 그러게요. 네? 사업 아이템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참 매운 음식 다른 나라 분들보다도 더 잘 드시잖아요. 역시 매운 음식에 강국답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무조건 매운 걸 먹어라. 매운 걸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먹어야 또 어떤 걸 먹어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걸까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예, 고추에 매운맛 성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영양 성분이 많은 건 아니고요. 고추 종류보다는 고추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생고추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비타민이 파괴가 안 되니까 비타민 C를 이제 온전히 먹을 수가 있고요. 고춧가루처럼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영양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죠. 또 우리가 기름에다가 조리를 해서 먹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이 이제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추장을 먹게 되는데 고추장을 만들 때 메주라든가 또는 찹쌀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또 지방, 비타민, 섬유질, 여러 가지 무기질 외에도 우리 생체에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성분인 레시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 레시딘은 우리 두뇌 활동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그 올리고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대장에서 잘 자라게 해서 정장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고추는 뭐 종류보다도 고추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 흡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생으로 먹게 되면 비타민 파괴가 없어서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고추 요리할 때 불 끄기 직전에 고추를 넣는 이유가 영양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고추가 된장과 찰떡궁합이라는 거 아셨어요? 된장 그래서 찍어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는 거. 왜냐면 고추 안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된장이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된장찌개 끓이실 때는 꼭 고추를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된장찌개 딱 끓일 때 그 전에 딱 싹 깔아놓는 게 뭡니까? 이제 멸치. 이거 약간 우려내야 되거든요. 멸치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에 든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빈속에 또 너무 또 계속 먹다 보면 네. 위를 버려요. 그렇죠. 네. 위를 버리니까 꼭 밥이랑 함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밥과 한 그릇 뚝딱. 맛있겠네요. 그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 고추. 자, 요즘 수입 고추 때문에 우리 농민들 걱정도 많으신데요. 고추 속에는요, 캡사이신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칼슘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맛있게 우리 고추를 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매운맛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섭취량이 무려 연간 4kg 정도에 달할 정도로 고추는 국민 작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고추 속에는 비타민 C,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운 고추 속 영양가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양고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오이고추에는 수분이,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등 각각의 영양소와 함량이 달라 절대 비교는 불가한 상황.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추. 이제는 어떤 걸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동급 최강 교양정보 프로그램 김학대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고추만큼 쓰임이 다양한 작물도 흔치 않죠. 그럼요. 그대로 찍어 먹기도 하고 양념으로도 해 먹고요. 고추장 주얼리도 되고 튀김도 해 먹고요. 또 고추잎은 또 이제 나물로도 이제 데쳐서 먹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계세요? 나물로? 네, 나물로. 예. 예. 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나물로 딱 해 먹으면. 그렇습니다. 이 멀겋게 먹던 김치가 고추를 만나면서 맛의 혁명을 불러왔고요. 고추장의 탄생은 우리 발효 문화에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그랬습니다. 고추가 우리 역사에도 크게 한몫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태극전사들 더 잘 뛰게 하는 어동력도 고추장이라는 기사 많이 보셨죠? 기사까지 나왔어요. 야, 이 고추 용비 어천가로 오늘 방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사실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얘기를 하면 참 배가 이렇게 고파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역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고추 매운맛이 지금 당기죠. 예. 우리 고추 요리 한번 읊어볼까요? 어떤 고추 요리가 있을까요? 제가 떠오르는 건 일단 고추 튀김이 있네요. 고추 잡채. 고추 잡채? 고추 잡채. 그 꽃빵이랑 같이 이렇게 딱 먹으면 좀 비싼데 비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그리고 유지 씨. 저는 꽈리고추를 멸치랑 이렇게 볶아가지고 고소하게 밥이랑 먹는 거. 그게 밥도둑이에요. 고추장아찌도 있고요. 네. 고추전도 있고요. 네.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고 또 많이 먹는데요.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제대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고추 요리를 잘 먹고 있나 하는 의심이 살짝 옵니다. 그래서 현병수 씨에게 또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저를 딱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주부병수 캐릭터를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전혀 돋보이질 않았어요. 지금부터 실력 발휘를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밥상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고추의 영양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야, 아니 뭡니까 이게? 여기 중에 국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를 맞춰보라고요? 내가 병아리 감별사는 내가 들어봤어도 고추 감별사는 내가 살다 처음 들어보네. 아니 중국산 고추가 你是中国人吗? 我是韩国人.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고추 소비량은 4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많이 먹기는 하지만 좋은 고추를 고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몸에 좋은 고추. 스마트하게 고르는 법 지금 만나보시죠. 올바른 고추 섭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좋은 고추를 고르는 것인데요. 껍질이 두껍고 윤기가 나며 판으로 갈라보아 씨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단단할수록 매운맛이 강하니 기호에 따라 선택하세요. 곧 다가오는 김장철에 인기 치솟는 고춧가루는 국산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고춧가루 제대로 구별하는 법, 아이고 궁금합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는 붉은 빛이 더 짙고요. 또 매운맛 그리고 냄새도 국산에 비해서 강하고 단맛은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국산 고추의 유리당과 유기산이 더 많아서요.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한 이 뒷맛이 오래 남는 것이죠. 이 수입 고춧가루를 피하려면은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것, 또 색이 유난히 빨간 것은 의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고추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올바르게 손질하기. 고추는 벌레가 많이 나는 채소이기 때문에 농약 등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씻어야 합니다. 꼭지를 붙은 채로 씻지 말고 먼저 꼭지를 떼어낸 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싱싱한 고추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신문지에 싸거나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데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미리 씨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고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매운 걸 잘 먹어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고추도 대책 없이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은데요. 과유불급, 뭐든지 과하면 좋지가 않아요. 고추 과연 얼마나 먹어야 몸에 좋은 건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물 좀. 고추가 들어간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강한 자극을 동반하는 만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 걸까요? 이 고추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국민의 경우에 1년에 4kg, 즉 하루에 약 10g 정도 수준을 먹는데 이 정도 양이면 베타캐로틴이 700마이크로그램, 또 비타민C가 10mg 정도 섭취하게 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이 고추 섭취량을 2배 정도 늘려도 좋은데요. 이 양념으로 먹는 붉은 고추 이외에 풋고추로 하루 2-3개 정도 더 드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매운맛 성분이 소화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에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덜 매운 고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고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산부는 되도록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팁! 너무 매운 것을 먹었을 때 치즈나 우유를 마시면 캡사이신을 용해시켜 통증이 감소된다는 사실.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화끈거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몸에 이로운 고추 섭취 방법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좋은 고추를 골라 올바르게 먹어도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같은 양을 먹어도 고추의 영양소를 더 쑥쑥 흡수할 수 있는 찰떡궁합 요리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추와 육류의 만남. 고기를 먹을 때 느끼는 더부룩함은 이제 안녕.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단, 고추는 가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불 끄기 직전에 넣어야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채소와 고추의 만남. 가지, 더덕 등 채소에 부족한 비타민C를 고추가 꽉꽉 채워줘 그야말로 찰떡궁합 환상호흡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고추기름으로 만들어 보관하면 캡사이신의 영양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영양덩어리 고추.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섭취해 건강한 식탁 만드세요. 네, 잘 봤습니다. 고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현병수 씨가 소개해 줬습니다. 요즘 그 중국산 고추가 그렇게 수입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분하는 팁도 아주 잘 주셨어요. 그럼요. 이게 뭐 재미를 떠나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했지만 우리나라도 고추가 굉장히 또 우수하거든요. 일단 그 기후도 고추 재배에 딱 맞는 기후고 아무래도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우수해요. 오늘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량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고추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우리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토부리. 우리 몸에는 우리 거가 좋다. 자, 네. 네, 그리고 제가 정보를 좀 더 보태자면요. 네. 색이 너무 빨갛다 싶을 때는 물을 부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새빨간 물이 나오면 색소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순수한 고춧가루는 노란빛깔 물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 좋은 정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게 가장 올바르게 섭취하는 고추 먹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이제 고추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은 비타민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매일매일 섭취하는 거다라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자주 섭취하는 게 그만큼 효과도 좋은 거겠죠. 자, 이제 일반 마트에서 고추 좋은 거 고르는 거 우리 현병수의 팁을 보고 참고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추장 만들 때 태양초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 쓰게 되면 고추장이 맛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건 이제 제가 또 아껴둔 정보인데 요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추장 만드는 태양초는요. 일단은 껍질에서 광택이 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보면요.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 고추씨가 달깍달깍 이렇게 달깍달깍 소리가 나거든요.
요거는 아주 잘 말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시골에 견학을 가세요. 아,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두 분 그럼 제가 태양초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지금 오늘 자세가 어디 갔다 온 자세예요, 그죠? 예, 약간 보람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도도하고. 네, 구경만 한 것도 아니고 뭘 좀 하고 왔거든요. 와. 제가 지금부터 뭘 하고 왔는지는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고요. 가을볕도 지금 따뜻하게 쬐고 있는데요. 지금 온몸으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뭐하러 왔을까요? 저 뒤에 장독대 보이시죠? 오늘 고추장을 만들러 왔거든요. 선생님 만나러 가볼까요? 한국인의 사랑 듬뿍 받는 고추. 그중에서도 한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추장인데요. 고추가 발효를 만나 어떻게 고추장으로 탄생하는지 김유진 리포터가 직접 고추장 담그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고추장 담그기의 모든 것 최선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이거 고추장 맞죠? 네, 고추장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장독대에 다 고추장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된장, 간장, 고추장. 그럼 이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장독대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오늘 고추장을 만들어 볼 텐데 고추장 만들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고추장 만드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그럴까요? 고추장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되는 고춧가루겠죠. 선명한 붉은빛의 신선한 고추를 수확해 말려줍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일주일이면 태양초가 되는데요. 태양빛에 자연 건조하며 빛깔이 선명하고 매운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달리 열에 의해 건조시킨 고추는 화건초라고 불리는데요. 태양초에 비해 껍질이 얇고 단맛이 납니다. 잘 마른 태양초를 갈아주기만 하면 태양초 고춧가루 완성! 선생님, 근데 보통 고춧가루는 많이 사서 오래 두고 먹잖아요. 근데 금세 눅눅해지더라고요.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비닐봉투에 잘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이제 냉장 보관하면 제일 좋아요.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색깔이 변하거나 검게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해갖고 바로 먹는 것이 최고 좋아요. 공기랑 접촉하지 않게 보관하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있는데요. 고추장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고추장이 우리나라에서 식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발효 문화가 활성화돼 있던 우리나라에 고추가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고추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발효를 하게 되면 비피더스균과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이 많이 생겨나 면역력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도 풍부해지는데요. 하하, 그 때문일까요? 고추장은 지금까지 한국 대표 소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추장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엿기름 가루로 엿기름물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큰 솥에 붓고 찹쌀 가루를 넣어 2-3시간 눌러붙지 않게 저어가며 타려쳐야 합니다. 아하, 그 시간을 놓칠 리 없는 김유진 리포터. 잠시만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가실게요. 선생님, 근데 엿기름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엿기름은 고추장이 발효하는데 도움을 줘서 숙성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엿기름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고추장의 맛과 사용 용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 메주가루를 넣어줍니다.